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주 희한하게도 통합과학에도 출제가 되어져 있고 물리 1에도 출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먼저 제목 먼저 써볼게요. 먼저 운동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운동량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별도로 나오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여라도 운동량만 나오거든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개념을 아니 모르니 정도니까 난이도는 없어. 반드시 누가 같이 출제가 되어지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단원에선 요 두 가지만 잘 잡으면 되는데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얘네들을 잘 잡아주면 되는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얘는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기존 개념을 정리했다, 재편성했다 라는 거 정도, 재편성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다음 단원이 뭐가 있냐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 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일과 에너지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출 거야. 그러면 이 독자적인 형태의 문제만 출제를 하고요. 난이도를 높일 거야 라고 하면 기존 단원의 개념하고 연계를 시켜서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과 에너지와 연계를 시켜서 출제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 유형은 이 단독형 앞에 단원하고 연계되는 두 번째형 일과 에너지와 연계돼서 출제되는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다양하게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운동량 유도 과정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량을 P로 쓰게 되고요. 운동한 양은 어떻게 질량에다가 속도를 넣어줍니다. 자, 한글로 알지만 한번 써볼게. 아는 거지만 얘가 질량이고요. 얘가 속도예요. 항상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속도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과 어떠하다? 같다라는 거.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 게 운동량인데 속도에는 방향이 들어있으니까 얘의 방향은 얘의 방향과 같습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교과서적인 개념인 거고 자, 두 번째 충격량을 가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은 I로 쓰게 되고 이때 힘 곱하기 시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은 조심해. 여기서는 요 충격력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라고 해서 충돌시간. 그래서 충격력의 시간을 곱해야 무엇이 나와? 충격량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알겠지만 이 힘의 충격력이란 힘의 방향이 여기서도 어떻게 돼? 충격량의 방향으로. 자, 다시 한번 복습. 결국엔 물리에서 묻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할게. 세기, 얼마큼이니? 그 다음에 방향, 어느 쪽이니?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얘의 세기는 운동량의 세기는 이거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라는 거고 충격량의 세기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설정됐어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충격력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결국에 묻는 건 또 세기와 방향밖에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잘 봐. 이걸 정리를 해볼 테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걸 말로 잠깐 정리해 볼게. 운동한 양이고 충격받은 양이야.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일단 얘가 큰 개념적인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운동한 양의 변화량. 운동한 양이 변했어. 왜 변했을까? 라고 한다면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고 증명해 드릴게요. 바로 충격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설명할게. 첫 번째 어떤 2kg짜리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s로 슝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슝 가고 있는데 그 운동 방향 쪽으로 어떻게 했냐면 충격량이 20이 되었다고 치자. 20이야.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쪽으로 힘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2kg짜리가 슝 하고 10m/s보단 더 빨라지겠지. 가는 쪽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빨라지는 거잖아. 왜? 충격량 안에는 충격력이 들어있으니까 힘을 받은 거지. 얼마만큼 받았다? 20만큼 받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여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 곱하기 10이어서 20이었는데 얘가 충격을 얼만큼 받았어? 20만큼 받아서 나중 운동량은 4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해볼게.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나중 운동량이 40인데 얘가 2kg이야. 그러면 속도가 얼마 돼야 돼? 20m/s가 되어야 2 곱하기 2가 돼서 40 되겠지. 그러면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은 변했어. 충격 받은 만큼 운동량은 변했어요.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똑같이 해볼 건데, 이번엔 두 번째 2kg짜리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물체가 이렇게 10m/s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르게 반대쪽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충격을 20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운동, 근데 말할 때마다 다 쓰기 귀찮아. 처음 운동량, 나는 P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게 처음 운동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겠지. 근데 충격을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2kg인 물체는 여기 20이었는데 20을 받았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의 나중 운동량도 그냥 P라고 쓸 겁니다. 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겠죠. 20으로 가는데 20 받았으니까 멈추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속도가 얼마가 돼? 속도는 0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세기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일 땐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땐 속도 감소한다는 건 앞쪽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가 아니야. 앞에 게 안 되니까 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얘 자체가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안 배운 게 어딨어? 힘, 시간. 자, 다시 한번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강조했었던 거 뭐가 있었지? 이동거리, 시간 가지고 속도 구하고, 시간하고 속도 가지고 가속도 구하고, 거기다 질량에 대한 합치면 힘이 나오고, 여기서 시간 나왔지, 질량 나왔지, 속도 나왔지, 힘 나왔지, 뺄 게 없어. 그냥 배웠던 거
편집한 거지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에 게 정립이 되면 바뀌더라도 내가 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앞에 게 정립이 잘 안 되니까 좀만 바뀌어도 응용을 좀만 바꿔도 자꾸 두리번돼. 처음 게 두리번되니까 나중 것도 두리번되는 거야. 오케이. 자꾸 앞에 거 연습하셔야 되고 문제도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 자, 그러고 봤더니 운동량의 변화량을 수식적인 표현을 해볼게.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은 P로 쓸 거고 변화량은 우리가 알겠지만 델타를 쓰죠. 델타는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량에 빼기 처음 운동량. 어떤 책에서 P나 P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P라고 쓰기도 하고 P0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이만큼 변했어. 얘가 20에서 40만큼 변했어. 왜? 20만큼 같은 방향이니까 늘어나는 쪽으로 변한 거고 얘가 20에서 0 됐어. 얼마 변했어? 얼마? 20만큼 변했죠? 왜? 20만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반대니까 줄어드는 거지. 다시 속도, 움직이는 쪽으로 힘주면 속도 빨라지는 거고 가오는데 반대로 힘주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 이건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 이걸 그대로 정리해 보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할 거야. 또다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 세 개의 물체를 둘게. 세 개의 물체가 있었고 이 물체가 벽이 있어요. 얘가 이제 벽이 빵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똑같이 숫자를 써볼게요. 2kg짜리 물체가 슝 하고 10m/s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2kg짜리 물체가 슝 하고 10m/s로 달려갑니다. 2kg짜리가 또 여전히 10m/s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뚫고 가. 빠지직하고 뚫고 가서 얘가 2kg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5m/s가 됐어요. 그렇겠지. 벽에 꽝 부닥치고 뚫고 가면 꽝 부닥쳐서 속도가 줄겠지. 근데 이번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슝 갔는데 얘는 이번엔 여기에 쩍 하고 들러붙었어. 즉 정지했어요. 속도가 없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세 번째 물체는 슝 가다가 이번에는 팅 하고 튕겨나가요. 튕겨서 반대 방향으로 5m/s로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해석할 거야. 그러면 이거대로 쫓아가. 운동량이 변한 거 왜 변했어? 왜? 그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운동량이 충격을 받으니까 그만큼 변했어. 충격을 받아서 그만큼 변했어가 된 거지.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해볼까? 2 곱하기 10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나중에서 처음 뺀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 나중 운동량이 10 빼기 처음 운동량이 20. 여기서도 나중 운동량은 속도가 0이니까 0에다가 처음 운동량이 20. 얘는 조심해.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죠. 다시 방향하고 세기 되게 중요하다 했어. 물리를 쉽게 가는 방법은 생각해. 결국에 물어보는 건 세기와 방향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세기냐? 그럼 세기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상해. 그러면 맞다. 방향. 그러니까 풀다가 세기를 구하려는데 이상해. 그러면 방향을 내가 설정을 잘못한 거야.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세기 방향을 먼저 떠올려 놓고 방향 체크해. 오케이. 그 다음 세기. 원래는 방향을 생각하고 세기 값을 구하는 게 정석이야. 하지만 세기를 구하다가 방향을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애들은 세기 구하고 방향을 잘 설정 안 해. 왜냐면 웬만한 평범한 문제들은 방향보단 세기를 많이 묻거든. 그다음에 좀 난이도를 높일 거야. 그럼 방향이 꼭 들어가. 근데 그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방향 설정을 하는 거.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kg에 5니까 10m/10에다가 빼기
여기 처음 운동량인 20이 되어지는 거지. 그럼 값을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어지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됐고요. 마이너스 20이 됐고요. 마이너스 30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충격을 20으로 처음 운동량 오는데 이쪽으로 반대로 충격을 10 준 거야. 그러니까 20 중에 충격을 10 받았으니까 10 사라지고 10만 남은 거지. 어느 쪽으로 충격받았니? 충격을 받은 방향이 어느 쪽이야? 이쪽인 거 인정하죠? 근데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잖아. 반대 방향이란 뜻이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얼마? 10을 주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지. 얘는 얼마를 받은 거야? 반대 방향으로 20이었는데 반대로 20 주니까 정지해버렸죠. 그 다음에 얘는 20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를 받았길래 20이 사라지고 10으로 돌아가냐는 거지. 20으로 오는데 내가 30으로 밀어. 그러면 5는 20 죽여버리고 나머지 10이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얼마? 반대로 30. 결국에는 값이 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온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의 값과 같다. 라는 거죠. 이쁘게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